제주에서 날라왔죠. 자, 여러분 고마워요. 네. 자, 여기 오신 분들은 신청하고 오신 거예요? 현장에서 아니면 윈드로. 자,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제 1회 가천인 마이크 버스킹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안 돼. 좀만 더 소리를 높여봐요. 오늘 요 정도 호흡 가지고 안 돼요. 그 주머니에, 자, 오늘 참석하신 분들한테 나눠줄 게 있습니다. 보면 던킨도너츠 이용권 5,000원 상품권이 내 주머니에 한 2만 장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호응 열심히 해주시는 분들한테는 한 19,000장 정도 뿌리고, 이런 거예요. 바로 주고 싶은데 좀 이따 줄게요. 자, 아무튼 오늘 버스커들이 나와서 버스킹을 하면 열심히 호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신청해서 여기 와주신 분들이랑 현장 신청으로 오신 분들께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자, 본 행사에서 첫 번째 버스커를 모시기 전에 가볍게 퀴즈를 하나 낼 겁니다. 자, 집중. 예, 보시면, 자, 저희 행사 이름이 뭐라고요? 예, 보이면 영어 세 글자 안 보입니까? 자, 뭐라고요? 그러니까 MRC라고 있는데 나름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 지금부터 3초 드릴 테니까 저 MRC가 무슨 약자인지 한번 추측해 보십시오. 자, 3초 뒤에 제가 손들라고 하겠습니다. MRC의 약자를 맞춰주시면 돼요. 자, 3, 2, 1, 죄송! 일단 오케이, 여기 먼저. 네. 자, 뭐예요? 모티베이션인 캠퍼스입니다. 뭐라고요? 모티베이션인 캠퍼스. 누가 알려줬어요? 자, 일단 말하지 않는 걸로. 자, 거기다 한번 얘기해봐. 뭐예요? 모티베이션인 캠퍼스. 모티베이션인 캠퍼스라고요? 예. 정답. 박수. 자, 두 분한테는 좀 이따 끝나고 제가 상품권 드릴게요. 까먹지 말고 오세요. 자, 저희 가천 마이크 버스킹의 MIC는 모티베이티브 인 캠퍼스입니다. 자, 저희가 행사 취지가 정말 대학교 내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보자는 취지에서 이걸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외에도 앞으로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총 4명의 버스커가 준비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퀴즈가 하나 더 갑니다. 퀴즈 할 때만 쳐다봐. 자, 오늘 4명의 버스커가 있는데 이 버스커들이 스피치를 할 주제가 4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맞추시는 분들한테는 또 상품권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자, 4명의 버스커가 할 주제 4가지 중에 하나를 지금 한번 맞춰보세요. 자, 손 들고 말해주십시오. 예. 미안한데 3글자 넘어가는 게 없어요. 자, 또, 인생! 그런 건 아버지한테 가서 배워야죠. 자, 여기! 뭐라고요? 안 들려! 여행! 땡! 동아리! 땡! 이걸로? 미안해요. 동아리가 정답이었어. 오, 박수! 자, 4개 중에 하나는 동아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안해요. 끝났어요. 자, 좀 이따 끝나고 오시면 상품권 드릴게요. 자, 퀴즈 2개를 마쳤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여러분한테 정말 있는 그대로의 내 인생 이야기를 해줄 4명의 버스커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대되시나요? 정말 상투적인 대본이 써있어서 읽어봤어요. 자, 지금부터 한 분 한 분씩 모실 텐데 버스커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이 정말 환호를 열심히 잘 해주셔야 상품권이 나갑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첫 번째 버스커, 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관광경영학과의 변슬우 학생. 뭐야? 동원했어요? 학과 후배들입니다. 데리고 온 거예요?
이상해. 광화문을 떠올리게 해요. 예. 자, 관광경영학과 변수루 학생이 버스킹을 할 주제는 이 마이킹 버스킹 프로그램을 시작한 창시자 중에 한 명입니다. 자, 기획해서 만든 학생들 중에 한 명이에요. 자, 주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캠퍼스 문화. 자,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은 이 아무 말 대축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 소개를 먼저 간단하게 하고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일단 관광경영학과 1학번 재학생이고 뭐 나머지 이 이야기랑 관련 없는 건 다 빼고 제가 학교를 다닌 지 3년 됐는데 고향이 부산이에요. 근데 아직도 사투리 쓰는 거를 못 버려가지고 좀 말을 듣기가 좀 거북하실 수도 있는데 시원시원하게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왜 여기 앉아 계시고 또 나는 왜 여기 서 있는지. 왜 오셨어요? 밥 보고 준다고 해서 왔어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진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딱 한 가지는 뭐냐면 저는 여러분들이 학교에 와서 듣는 강의처럼 뭔가를 가르치려고 나온 사람도 아니고 뭔가 내가 또 그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똑같은 재학생이고 고작 기껏 해봤자 학점 3.0 겨우 넘어가는 그런 그냥 대학교 3학년 재학생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를 되게 편하게 들어주시고 또 편하게 생각해서 또 판단해 주셨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드리려고 했던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왜 지금 여기 앉아 있고 나는 또 왜 여기 서 있게 되었나를 한번 이야기 드려보고 싶어요. 이야기를 하자면은 거슬러 올라가서 제가 대학교 1학년으로 입학했던 2015년부터 출발하는데요. 그때 제가 가천대학교 관광경영학과의 신입생으로 학교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학교를 다니는데 1학년 때는 뭘 해도 너무 즐겁고 재밌었어요. 1학기 때는 친구들 만나서 술 먹고 논다고 바빠, 학생회 들어가서 뭐 이것저것 한다고 바빠, 또 여자친구도 만나고 되게 좋고 행복했는데 그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1학년 여러분 손 한 번만 들어봐 주실래요? 다 1학년이잖아요. 사실 3학년 된 입장에서 되게 꼰대같이 들릴 수도 있지만 그때의 그 즐거움이 되게 한정돼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 기분이 너무 좋아서 오랫동안 가져가고 느껴보고 싶었는데 1학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때 느꼈던 그 자유로움이나 즐거움이 되게 조금씩 줄어들고 학교를 다니면서 뭔가 되게 부담스럽고 학년이 차면서부터 되게 그런 걱정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친구 관계라던가 이런 문제를 벗어나서 아 내가 어떻게 학교를 다녀야지 잘 다녔다고 하는 거지? 다른 학생들은 학교를 어떻게 다니고 있는 거지? 되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가천대학교 페이스북에 대나무숲이라는 사이트 있는 거 아시죠? 거기 보면은 되게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잖아요. 뭐 학과의 뭐 문제라던가 뭐 연애 상담 뭐 그 외에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되게 외로울 때마다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되게 위안을 많이 삼았던 것 같아요. 아 남들도 다 나랑 좀 비슷하구나. 좀 내가 쉽게 얘기할 수 없는 고민들도 남들도 다 익명이 되니까 이야기를 하고 쉽게 생각을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 주위에도 저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걸 기획을 같이 한 저희 팀원들이 뒤에 서 있는데 저렇게 3명 같이 서 있거든요. 경영학과, 산업경영학과, 동양어문학과 학과도 다 다르고 학번도 다 다른데 다 똑같은 고민을 안고 있어서 그 고민을 한번 학교에서 이야기를 해보자 하고 작년 2학기 때 프레젠테이션 대회를 나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수상을 하고 그 무대가 지금 이까지 왔습니다. 네. 생각보다 너무 호응이 괜찮은데요? 근데 좀 이까지 왔는데 뭐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이런 거밖에 없어요. 광장을 이렇게 만들었고 앞으로 이런 자리는 주기적이게 계속 생길 거예요. 한 번만 하고 그만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매번 오면은 아마 밥버거 받아 먹을 수 있을지도 몰라. 약간 그런 맥락의 이야기인데, 근데 광장에서 학생들이 이렇게 터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일지를 되게 고민을 많이 해봤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첫 번째로는 내가 힘든데 이 힘들다는 걸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나누면은 그나마 좀 힘든 거 좀 털쳐내고 다 같이 좀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두 번째, 우리 다 똑같은 가천대학교 재학생인데 사실 자기 학과만 벗어나도 다 남남이잖아요. 서로를 다 모르는데 우리가. 근데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이런 자리가 아니면. 그러한 가능성. 그리고 세 번째, 가천대학교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불통의 문제점들, 학교와 우리가 약간 커넥션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는 그런 불편함, 문제점들을 이렇게 토너인 자리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면은 학교가 발전하고 학생들이 다니기 좋은 학교가 만들어지는데 조금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하는 사람도 되게 중요해요.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되게 중요한데,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자리에 앉아서 들어주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그만큼 빛을 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가천 마이크 버스킹 이 프로그램 자체에 되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페이스북 페이지 운영하고 있어요. 혹시나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들어가셔서 따봉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제 이야기는 이쯤에서 정리를 하고 앞으로 더 좋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많이 준비한 버스커들이 남아있으니까 자리에 앉아서 한번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지 마요, 하지 마. 광화문 팀. 광화문 팀, 태극기. 여기, 잠깐만. 근데 되게, 이거 별로 안 친한데, 아직. 그 인상이 되게 훈훈하잖아요. 말도 되게 훈훈하게 하시네요.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동적이었어요. 장난 아니었어요. 근데 저기 한편에 밥버거 팀. 역시 먹는 게 제일 최고예요, 그죠? 먹는 거 다 먹고 이번째 때는 더욱더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수로 씨 이야기를 잘 들었잖아요. 아무튼 이런 사람에 대해 궁금한 게 한 500명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은 있을 거란 말이죠. 지금부터 질의응답을 받을 텐데요. 여기서도 상품권이 걸려 있습니다. 자, 아주 그냥 이만장을 다 뿌리고 갈 테니까 우리 오늘 관광경영학과 변수로 친구의 스피치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다. 자, 하시는 분은 손을 들고 발표를 좀 해주세요. 예. 성함이랑 학과 좀 말씀해 주시죠. 마이크가 올 거예요. 고정윤 씨. 학번은 안 말해도 되는데. 13학번이래요? 자, 13학번 고정윤 씨 질문해 주시죠. 이거 계획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프로그램을 계획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네, 그러면서 계속 광장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시려고 했는데, 그러면 이 광장에 대한 의미를 갑자기 왜 이렇게 생각하시게 됐는지, 그 계기가 어떻게든지 좀 물어보고 싶거든요. 제가 이야기를 할 때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 대나무숲 이야기를 잠깐 했잖아요. 네. 사실 얼굴을 가리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터놓인 장소에서 이야기를 한다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러한 자리나 장이 형성될 수 있다면은 그래도 많은 학생들이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할 것이고 또 뭔가 나누고 싶어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야기를 할 거면은 우리 가천대학교 모든 학생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밥 먹으러 들락날락 거리는 이 거리에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에서 한번 추진해보게 되었습니다. 아우, 명문 명답이네. 왜 이렇게 훈훈해요, 우리 학교? 자, 또 한 분. 변수로 학생에게 궁금한 질문 같은 거 있으세요? 아니, 상품권을 준다고 해도 발표를 안 해요. 인기가. 저는 그 스루 씨 발표를 듣고 그런 이미지가 막 떠올랐어요. 언제 한번 여기에 총학생회장이 와서, 여러 우리 총학생회나 여러 학교 부처에 궁금한 점 많죠. 청문회를 시켜도 되고 궁금한 점 말하고 싶은 걸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총학도 나름 학교에 불만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오시는 분이 바로 총장님. 자, 이런데 그런 분들까지 다 나중에 모실 수 있다면 정말 대박 나겠네요, 그죠?
알겠습니다. 자, 변수로 학생에게 궁금한 점, 뭐 질문하고 싶으신 분 안 계신가요? 자, 던킨 도너츠 상품권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좋은 이야기 들려준 우리 변수로 학생에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두 번째 버스커를 이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해주신 동아리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실 분인데요. 이분이 그 우리 학교 외부의 이넥터스라는 동아리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저도 뭐 하는 데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동아리 얘기를 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고 뭐 하는 사람인지 잘 얘기해 준답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자, 황윤정 학생. 경영학 트랙의 16학번 맞죠? 황윤정 학생 모시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자, 황윤정 학생이 스피치할 주제는 자기 성장과 편안함. 그 둘은 공존할 수 없다. 공존할 수 없어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공존할 수 없는 이야기 하겠습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저는 경영학과 16학번 황유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제가 인생의 목표로 지금 나름대로 삼고 있는 문장과 그 문장을 만들어준 동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제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사지 멀쩡하고 밥도 오늘 아침에 잘 먹고 왔고 이렇게 학교도 다니고 굉장히 행복하게 살아왔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중고등학교 때부터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왔었고 내 행복한 삶에 대해서 굉장히 축복받은 삶이라고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왔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저는 이 행복함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걸 그때부터 조금 알기 시작했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 행복한 삶을 조금 나누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사람으로 살다면 내가 좀 더 인생에 다채로운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이 이넥터스라는 동아리를 알게 돼서 나 여기가 내가 바로 꿈꾸던 그런 곳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기서 이넥터스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홍보 포스터를 갖고 왔습니다. 이게 저번에 이번 1학기 때 저희가 홍보했던 포스터인데 이게 학교 곳곳에 지금도 아직 조금 붙어있는 것들도 있고 그런데 저희 동아리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누군가 걱정만 하는 일을 해결하는 젊음이 있다라는 것처럼 사회 문제를 대학생들이 좀 더 열정을 가지고 해결하는 동아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변해왔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해왔던 동아리니까 이 동아리에서 내가 분명히 많은 걸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왔고 실제로 들어왔을 때도 굉장히 많은 걸 얻었습니다. 막 외부에 나가서 복지관이랑 미팅을 하고 이런 회사에 가서 내가 미팅을 한다 이런 거 자체가 저에게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었어서 그런 거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고 뜻깊은 시간이었는데 이렇게 시간이 넘어서 2학기가 되니까 점점 이게 되게 힘들어지더라고요. 이렇게 생활을 하는 게 맨날 이런 미팅이나 그런 게 있지만 그거 전후로 저희가 준비해야 할 것들, 회의를 하면서 기획해야 할 것들 실제로 제가 누군가의 삶을 바꾸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시간들보다 내가 그걸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시간들이 더 많다는 게 조금 저를 힘들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게 뭐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 했을까를 많이 고민을 해보다 보니까 두 가지 정도로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이 이넥터스라는 동아리에서 내가 누군가의 삶을 변화하고 있다라는 확신이 들지 않았던 것 그거 하나와 두 번째는 이 조직 내에서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을 때 이 두 가지였는데요. 이 조직 내에서 저는 성장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청각장애인 분들과 하는 프로젝트인데 청각장애인 분들과 만나는 기획보다 이 팀원들끼리 만나서 기획하고 회의하고 이런 시간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실질적으로 이 사람한테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던 게 가장 큰 이유였고요. 두 번째는 이 조직 내에서 내가 뭔가 배우고 성장을 해야지 저도 이거 가지고 앞으로 내가 지향하고자 하는 삶을 살아갈 텐데 그런 느낌이 많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결국엔 이걸 해결을 못하고 혼자서 이제 이 조직을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지금은 코오롱에 입사한 4학년 선배한테 가서 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이런 상황 때문에 힘들어요 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털어놓고 엄청 찡찡거렸어요. 1시간 동안 찡찡거리면서 울고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오빠가 제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난 다음에
너가 이 조직을 굉장히 크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조직이 생각보다 그렇게 엄청난 조직이라기보단 너희가 성장하고 배울 수 있는 걸 도와주는 조직이야. 너가 지금 그런 성장을 못 느끼고 있다면 너가 성장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이 되면 어떨까? 너는 지금 이 조직 내에서 들어오면 너가 분명히 100% 성장할 거라는 걸 믿고 있어서 그런 생각을 한 건 아닐까라는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안주하고 있지 않았나, 이 혁신을 기업가 정신을 말하는 조직에서 안주하고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고, 내가 그럼 어떻게 변화하고 싶은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고 싶은 이 조직의 긍정적인 영향력과 모습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청년들을 만들어내는 조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대학교도 입시도 취업도 모든 게 다 실패로 연결되면 우리 인생에 오점이 남길 거다라는 생각에 실패를 굉장히 많이 두려워하고 있었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가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성장의 길목이 된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지만 두려움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저는 이 조직 내에서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실패하고 나도 자유롭게 실패해 보면서 성장하고 싶다라는 욕심이 굉장히 많이 들었었고, 내가 그런 조직을 만들어야겠다, 좀 더 능동적으로 안주하고만 있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바꾸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이제 또 회장을 바꿀 시기였어서 회장에 지원을 해서 지금 회장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회장이 됐으니 제가 만들고 싶은 이넥터스를 만들어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이넥터스에서 실패를 하기 쉬우려면 여러분들이 실패를 해도 안전하다라는 걸 제가 계속 말을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다라고 계속 말해줄 수 있게 돌아가면서 칭찬을 해주는 시간을 만든다거나, 혹은 좀 더 딱딱했던 회의 분위기를 좀 더 부드럽게 만들어서 참여하지 못했던 친구들도 이 회의에 참여해서 능동적으로 이 회의에 진행을 할 수 있게 라고 만드는 식으로 바꾸는 것도 했고, 좀 더 개인의 성장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 가지 스터디를 만드는 방향도 고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렇게 노력은 하고 있지만 지금도 잘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나름대로 저의 성장과 여러분들의 이 조직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잘하고 있는지는 아직도 잘 모르고, 저도 계속 실패를 하고 도전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만들고 싶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막 하고 싶었던 게, 아까 초반에 사회자분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자기 성장과 편안함, 그 둘은 공존할 수 없다라는 이 두 가지, 자기 성장과 편안함이라는 거를 함께 가져갈 수 없다는 거에 대해 뼈저리게 느꼈었고, 어느 정도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라는 거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저는 이상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다 한 것 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우리 황윤정 학생이었습니다. 머리 잠깐만 주세요. 손이 어색해가지고 저 때문에. 네. 16 맞아요? 네, 맞습니다. 아, 21살입니다. 21살이에요? 네. 아이 외모는 1617인데 말하는 거는 내가 보기엔 공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오늘도 여기에 새로운 가능성을 봤습니다. 여러분, 동아리에 속해 있으면 홍보하러 나오십시오. 알겠죠? 이성 연애,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없다. 여기서 홍보하십시오. 알겠죠? 여기는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나 궁금한 게 있어서 발표 내용 듣고. 네네네. 자기 성장과 편안함이 공존할 수 없어요? 정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나는 정말 편안하게 자기 성장했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 좀 들어주십시오. 내 편안한 자기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는 분께는 상품권을 또 드리겠습니다. 말이 많네요. 없어요. 잘 들었습니다. 발표. 자, 그러면 우리 황윤정 학생이 했던 발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 하시는 분 손을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자, 그래, 질문 말고 그럼 응원의 메시지라도 주고 싶다. 이 사람들아, 자, 우리 이 친구에게 질문이 있거나 뭔가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우리 없으면 고정균 학생 다시 한번 시켜드리겠습니다. 10,000원 버셨네요. 예. 자, 저쪽에 파란색 옷 입은 원빈. 자, 성함과 학과를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십시오. 네, 저는 사회자와 같은 학과를 다니고 있는 영미 언론학과 1학번 현준석입니다. 네, 저 질문이 있는데요. 본인이 이넥터스 활동을 하셨을 때 가장 성장을 많이 느꼈다고 생각하는 활동 하나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실제로 외부에 나가서 뭔가 미팅을 할 때 제일 많이 배운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번 주 수요일 날에도 복지관에 가서 사회복지사님과 같이 미팅을 해서 우리가 진행하는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미팅이 사실상 대학생으로서 경험할 수 없는 되게 특별한 경험이라고 생각을 했고,
가기 전에도 떨리고 가고 나서도 굉장히 많이 떨리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저는 좀 더 이렇게 외부를 나가서 우리가 실전적으로 뭔가 사람들을 부딪혀보고 사회에 부딪혀보는 게 이넥토스에서 가장 할 수 있는 큰 성장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야. 공부 맞아요, 말하는 거. 거의 좀 뭐 명견빨리 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황희정 학생을 보내드릴 건데, 아니, 지금 주머니에 상품권이 2만 장 있다고요. 자, 호응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내가 한 번 더 질문해 볼게요. 우리 윤정 학생 보내기 전에, 우리 아까 다 얘기했어요? 윤정 학생의 풀네임과 학과와 학번을 기억한다. 자, 예. 자, 이분. 정답! 10,000원 버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자, 아무튼 오늘 황현정 학생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세 번째 버스커, 천천히. 네 번째 누구예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어요. 자, 여기 계신 분들 조금 살짝 심심하셔 보이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지금 우리가 정규 시간보다 한 5분 떴습니다. 5분 떴는데 갑자기 든 생각이에요. 내가 지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와서 뭔가를 얘기하고 싶다. 3분 스피치의 기회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 뭔가 지금 우리 버스커의 발표를 듣고 뭐가 막 두근두근하지 않아요? 나도 여기 나오면 뭔가 한마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제가 생각할 시간 딱 10초 드릴게요. 여기 나와서 나의 이야기를 뭔가 한번 해보고 싶다. 상품권 2장 드리겠습니다. 자, 10초 셀게요. 10초 뒤에 없으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냥 10, 9, 8, 7, 6, 5, 3분이 이거 눈 깜빡하면 3분 막 지나가요. 와! 자, 한 번 나왔습니다. 박수! 역시 우리 대학교는 엄청나요. 자, 잠깐만 여기서 보세요. 저희가 원래 한 명의 버스가 한 5분이었는데 지금 우리 빈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3분 스피치의 기회를 드릴 건데 무슨 용기예요? 그냥 손 들어. 와, 달라 보여. 학과와 이름을 설명해 주시고 제가 이거 쓰시면 됩니다. 자, 여기 성함이랑 학과가 어떻게 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글로벌 경제학과 1사학번 남승진입니다. 남승진 학생 박수 한번 주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 이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용기와 함께 나온 남승진 학생의 3분 스피치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수! 이게 그냥 손 들었는데 굉장히 떨리네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이제 친구들 보면서 되게 사람들이 욕심이 많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있는 것만으로 되게 감사해요. 저는 그래가지고 이런 걸 말씀드리려 나왔어요. 흔히들 이제 다들 이제 요새 막 취업 경쟁한다고 스펙도 쌓고 취업도 떨어지고 하면서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제가 읽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근데 한편으로는 저는 근데 이렇게 막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세상에 좀 이렇게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하니까 근데 진짜 떨리네요. 아유, 화이팅! 화이팅! 그래가지고 좀 자신에 대해서 많이 좀 걱정하지 말고 비하하지 말고 오히려 좀 난 이런 거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좀 더 준비해보자 하면서 좀 더 자신감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최근에. 네, 그래가지고 저는 좀 세상에 대해서 감사함을 가져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멋있습니다. 뭘 얘기해도 나온 것만으로도 그냥 멋져요. 얘는 그냥 거의 땅바닥에 두시면 됩니다. 자, 이거 그냥, 아까 당첨되신 분들은 좀 다 끝나고 오시고, 자, 바로 드릴게요. 자, 이거 가져가십시오. 자, 우리 남승진 학생에게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준비됐어요? 자, 우리 그럼 세 번째 버스커를 모시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도 어마어마합니다. 자, 이분은 세계 여행을 다녀왔대요. 세계 여행. 네. 광화문이 또 있었어. 여기에요? 동원이 여기에요? 자,
세계 여행자의 소통과 공감법에 대해 이야기하실 건데 제목은 세계 여행을 떠나며 배웠던 현대인의 소통과 공감의 부재. 뭐 거의 저 서울대 철학과 교수님의 강의 제목 같은 현대인의 소통, 공감의 부재. 엄청나게 기대됩니다. 바뀌었어요? 그래요? 그래 나와서 설명해줘요. 아무튼 자 세계여행 다 한 번씩은 가보고 싶은데 10명 중에 한 명꼴로 갔다 나갔다 막 없잖아요 많이. 그러니까 한번 얘기를 진짜 들어보고 싶긴 하네요. 자 우리 관광경영학과의 10학번 반갑다 친구야. 최상현 학생입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너무 이렇게 동원한 티가 나니까 되게 부담스럽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가천대학교 제1회 버스킹에서 세 번째 버스커를 맡게 된 관광경영학과 최상현입니다. 먼저 약간 여러분들의 흥미를 좀 끌어보자 제 자랑 잠깐만 하고 갈게요. 그건 자랑이 아니에요. 네. 저는 학교 사람들이 꿈꾸는 건 대부분 다 이뤄낸 사람입니다. 영국으로 교환학생을 갔다 왔고요. 하와이에 단기 연수를 다녀왔고 여러 공모전에서 우승한 경험이 있으며 또 대학생이 꿈꾸는 대활동 1위 해외 봉사활동도 여러 차례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성과를 이뤄낸 데에는 그 저변에는 분명히 제가 다녀온 세계 여행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때는 2014년이었습니다. 아직 17학번 여러분들이 대학이라는 나는 건국대쯤은 갈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저는 막 복학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아니면 정말 가기 힘들겠다는 생각에 혼자 1년 동안 돈을 벌었고 약 400일이라는 시간 동안 71개국을 여행하는 세계 일주를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그 여행은 일본에서 시작해서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미얀마, 인도, 네팔, 아프리카 등등등등 전 세계의 모든 국가를 다녔던 여행이었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딱 하나의 에피소드는 바로 제가 보츠와나라면 잘 모르시죠? 아프리카에 있는 최빈국 보츠와나에서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참 저는 당시에 재수가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입국을 하자마자 그 해에 있었던 에볼라 바이러스가 터진 겁니다. 마치 제가 바이러스를 몰고 온 것 마냥 제가 그 국가를 들어가자마자 국가의 출입국이 모두 통제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오지 않는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그러던 와중에 저는 정말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단 하룻밤이 지나고 길거리를 나서 보니까 제가 아직도 그 광경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저희 숙소 문을 딱 열고 나갔는데 그 앞에 있는 길거리에 정말 4명의 일가족이 피를 흘리면서 길바닥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술을 마시러 복정동 거리를 나갔는데 왼쪽에는 시체 3개가 있고 오른쪽에는 시체 5개가 피를 흘리고 누워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 마음이 딱 그랬습니다. 저는 무서운 마음에 다시 숙소로 도망치듯 들어왔습니다. 뭐가 무서웠냐? 제가 죽는 게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이 되자 온 동네에서 시체 타는 냄새가 진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프리카의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그 시체를 처리할 수 없었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가족들의 시체를 불로 태우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그 전날과는 다른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분명히 내가 디스커버리 채널과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봤던 지구는 엄청나게 아름답고 볼 게 넘치는 곳이었는데 왜 지금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은 살아있는 지옥일까? 그 생각에 저는 정말 숙소에서 4일 동안 밖을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밥도 거의 먹지 않다시피 했고 물론 그땐 진짜 잘 안 먹었습니다. 지금은 잘 먹게 생겼지만 잘 먹지 않다시피 했고 잠도 자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어디로 갈까? 정말 사후세계라는 건 있는 걸까? 내가 여기서 죽으면 내 시체는 누가 치워주나?
그렇게 4일 밤낮을 숙소에서 보내고 있으니 웬 외국인 여행자가 제게 다가옵니다. 그 외국인 여행자가 제가 물었습니다. 넌 내가 처음 본 동양인 여행자인데 동양인들은 여행을 오면 꼭 이렇게 숙소에서 4일을 보내니? 저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죽는 게 무섭고 나가면 지옥을 보는 게 무서워서 지금 도망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행자는 제게 큰 위로를 하지 않고 꼭 외국인들이 그런 말 들으면 하는 얘기 있죠. I'm so sorry to hear that. 뭐가 그렇게 미안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말을 하며 제게 책을 한 권 건넸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바로 더 로드라는 책이었습니다. 책의 내용은 아주 심플합니다. 핵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 아버지와 아들이 살 길을 찾아서 계속해서 여행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책은 처음에 선물 받았을 때는 굉장히 기분 나쁜 선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책은 건조하기로 유명한 책이었거든요. 책의 내용 중에 빨간색을 제외한 내용, 색깔을 묘사하는 모습이 전혀 나오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책의 주인공 이름도 나오지 않고 일체 문장 부호가 등장하지 않는 그 건조한 책을 보면서 저는 이 새끼가 돌았나 이런 생각만 했습니다. 근데 나가기가 두려우니 그 책을 여러 번 읽어야 되지 않겠어요?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네 번 읽었습니다. 제가 책을 읽지 않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결말을 스포일러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책을 읽고 난 다음 그 결말의 어떤 부분에 의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사람이 죽는 게 별일이 아니구나. 물론 여러분들 막 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죽음이란 중요한 거죠. 근데 죽음이라는 건 어쩌면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니 오늘에 충실하고 내일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걱정, 그거 생각보다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일어나지 않을 일일 수도 있고 일어났는데 막상 별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 많으실 겁니다. 뭔가 내가 잘못을 해서 그거에 혼날 생각에 나 혼자 전전긍긍하고 있었는데 정작 당사자들은 그걸 크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팀플을 하다가 앞에서 발표를 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발표는 아무도 안 봐. 나만 보고 있던 발표야.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많은 걱정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걱정은 여러분들의 속을 뒤집어 놓기에 충분하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누군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대통령이 누군가가 되는지에 따라서 당신의 인생이 100% 바뀔 일은 없다. 하지만 당신이 어떤 배우자를 만났을지에 따라서 당신의 인생은 100% 바뀐다. 이 말에 숨겨져 있는 뜻은 당신의 현재, 당신의 가장 가까이 있는 데 충실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트럼프 대통령 됐다고 해서 크게 걱정할 게 없습니다. 하지만 당장 일주일 앞으로 찾아온 기말고사는 분명히 걱정하셔야 될 게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현재에 충실하고 너무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약간의 여담을 드리자면 이건 참 재밌는 얘기인데 그 로드를 읽고 돌아와서 학교에 복학한 첫 해에 우리 학교의 독후감 대회 지정도서로 그 로드가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전 당당하게 그 로드를 다시 단 한 번도 읽지 않고 독후감을 내서 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책 좀 읽으세요, 제발. 여기까지가 제 강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모든 TV 프로그램? 제가 썰전을 제일 좋아하는데 썰전보다 재밌었어요. 아까 윤정 씨가 09학번이라고 하면 이분 거의 한 99학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뭐가 이렇게 좀 깊어 보이지 않아요? 되게 첫인상이랑 다른데요? 첫인상을 어떻게 보셨길래? 아무튼 상현 씨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상현 씨 이야기 듣고 우리 광화문 크루도 괜찮고요. 자, 우리 상현 씨 스피치에 질문이 있다.
매너도 좋고. 그러면 일단 왼쪽에 계신 분 먼저 한 말씀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관광경영학과 17학번 이동규입니다. 그 보츠와나 말고도 세계여행을 하시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나라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냥 나라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거라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좀 접하지 않은 나라가 좀 재미있을 테니까 탄자니아를 좀 손에 꼽고 싶습니다. 역시 아프리카인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사람들 때문에 좋아하는 나라입니다. 여기도 제가 에피소드를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큰 마트를 갔습니다. 탄자니아에서. 말하자면 홈플러스 같은 정말 현대화되고 큰 마트예요. 그래서 장을 보러 갔는데 그 지갑을 숙소에 두고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캐셔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지갑을 두고 왔으니 집에 빨리 다녀오겠다. 근데 캐셔가 흔쾌히 다녀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 당연히 그 캐셔가 제 물건을 뒤로 밀어놓고 다음 사람부터 계산을 하고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한 15분쯤 걸려서 숙소를 다녀왔는데 그 라인의 줄만 뒤로 쭉 쓴 거예요. 50m 정도를.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덩치 큰 아줌마들이 캐셔 쭉 하고 있어요. 너무 놀라서 막 뛰어갔습니다. 그래서 바로 뒤에 있던 아줌마한테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걸 몰라서 조금 늦게 왔다. 근데 아줌마 대답이 걸작입니다. 시계를 딱 보더니 15분밖에 안 지났잖아. 너는 동양인들은 그게 문제야. 너무 급해. 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있는 사람들도 이야기합니다. 야, 15분이 지난다고 인생 바뀌냐? 왜 이렇게 급해? 왜 뛰어와? 그럼 될 것도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참 그때 마음이 이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행복한 사람들이구나. 가진 건 없지만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는, 자신이 다룰 수 없는 거에 대해서 화내지 않는 행복한 사람들이구나라는 걸 느꼈을 때 그 나라를 제일 사랑해야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야, 본인은 동양인이 아닌 것처럼 제가 본 사람 중에 제일 동양인 같지 않은 컨텐츠와 화법을 가진 것 같아요. 나는 시작해 줍시다 앞으로. 자, 아무튼 우리 상현 씨 발표를 잘 들어봤습니다. 저분 아까 질문 잘해 주셨는데 또 한 분, 이름이랑 학과 말씀해 주시죠. 네, 관광경영학과 17학번 강병주입니다. 주제가 소통이었는데 소통이랑 그 발표랑 소통에 대해 좀 말해주셨습니다. 그 팜플렛을 보시면 알겠지만 주제를 바꿨어요. 지금 제가 바꾼 주제로 설명해드린 건데 바꾸게 된 계기가 또 있습니다. 제가 원래 약간 인문학적인 소양을 여러분들이 길렀으면 해서 그거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했는데 제가 이 마이크 버스킹 쪽이랑 많은 조율을 거친 결과 인문학적인 이야기를 하기에는 여러분들이 좀 가벼운 마음으로 오신 데다가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해석이 크게 갈릴 수 있다는 그런 피드백 하에 제가 좀 주제를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로 좀 위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답변이 되셨나요? 네,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요. 끝나고 같이 밥 먹을 것 같은데. 네, 자, 한 분 정도만 더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여기 가운데 계신 분. 성함이랑 학과를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1학번 바이오하러 안상주 학생입니다. 아까 서두에 제가 알기로 하와이 31기 기장으로 알고 있는데 하와이 그 한 달 동안 뭘 가장 많이 배우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잠깐만요. 저분도 아시는 분이에요? 네. 혹시 여기 있는 중에 그냥 다 데리고 온 거 아니에요, 혼자? 아니요? 친구예요? 근데 곳곳에 포진해 있죠? 답변해 주세요. 뭘 많이 배웠냐고요? 참아야 된다는 걸 많이 배웠습니다. 정말 내가 화를 냈다가 누구 하나 죽일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이 하와이 프로그램이 없어질 수도 있겠구나. 내가 좀 잘 참아야겠다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네. 우리는 모르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마지막 버스커를 모시기 위해서 이제 최상현 버스커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버스커입니다. 저희 행사 되게 빨리 끝나죠?
이제 한 분 남았습니다. 자, 오셨나요? 정주영 회장님? 여기 또 못 알아봤어요. 네, 이번에 마지막이라고 피날레를 장식해주기 위해서 회장님이 오셨습니다. 자, 이분의 버스킹 내용은 꿈을 한정하지 말라. 자신의 한계를 쉽게 단정짓지 말고 도전 정신을 가지라. 뭐 아무튼 명견발리 2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 버스커인 경찰안보학과의 14학번 정주영 학생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많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찰안보학과 28살 정주영이라고 합니다. 원래 제 주제가 바뀌었는데 전달이 안 됐나 봐요. 그게 아니거든요. 약간 바뀌었어요. 내용이 바뀌면서 뭐 사실 뭐 제가 뭐 대단한 말을 하려고 이 자리에 쓴 것도 아니고 그냥 저는 조금 특별하긴 합니다. 28살인데 아직 대학을 다니고 있죠. 그리고 저는 뭐 사인은 군번이 2개라고 하는데 저는 학번이 2개입니다. 이렇게요? 죄송합니다. 근데 그냥 제 생각을 공유하기 위해서 나온 거니까 막 특별하게 막 대단한 말 듣고 간다 이렇게 생각은 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주제는 도전과 경험 이 두 가지입니다. 부제로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은 나만의 내비게이션, 도전과 경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도전과 경험을 통해서 내 인생을 한번 잘 그려보자 이런 뜻에서 정하게 되었습니다.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저는 20살 때는 강남대학교 사회체육학과에 다녔었어요. 그러다가 군대를 2010년부터 12년 동안 갔다 오고 나니까 뭐 갑자기 애국심이 샘솟는 거예요. 그래서 안보 공부를 하고 싶었고요. 경찰 공부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뒤늦게 재수를 해서 저희 학교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인데 뭐 조금은 특별하죠. 근데 제가 과연 무슨 말을 해드리면 여러분께 좋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잘하는 것, 제가 남들보다 조금은 특별하기 때문에 여러분께 설명해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다가 저는 한 가지 생각했어요. 저는 어떤 좌절이 있었을 때 굉장히 그거에 대한 패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 아닌데 다시 이겨내려고 하는 그 괜한 악바리 근성 같은 게 좀 강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제 인생에 도움이 됐나 설명을 좀 해드리고자 해요. 저는 중학교 때까지 유도 선수였어요. 수원시에서 뭐 나름 괜찮았어요. 뭐 의심하실지 모르겠지만 수원시 3등, 경기도 3등. 사실 뭐 수원시 3등은 한 판 이기고 딴 적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긴 했는데 어쨌든 유도 선수를 했었어요. 근데 유도 선수를 하면은 같이 선배나 고등학교 형들이랑 같이 훈련을 하는데 그때 한 형이랑 저보다 몸무게도 한 20kg 많이 나갔어요. 그리고 그 형이 굉장히 지독한 형이었어요. 막 자기보다 약한 사람 괴롭히기 좋아하고 그런 형이었는데 어느 날 코치님이 저한테 야, 너 걔랑 해봐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는 뭐 당연히 뭐 약하고 뭐 훨씬 가볍고 하니까 봐주시겠거니 했는데 아니 그 형이 그냥 저를 바닥에 내다 꽂는 거는 당연하고 기절을 시키시더라고요. 조르기를 하는데 풀어달라고 했는데 풀어주질 않아요. 그래서 계속 당하고 버티다 보니까 눈을 감았다 떴는데 전 누워 있었어요. 기절을 한 거죠. 첫 번째로 굉장한 공포감이 몰려왔어요. 이거 어떡하나, 나 유도 이제 못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그래서 뭐 여차해서 씻고 집에 가는데 이게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이게 나보다 뭐 나이가 한 2살 많고 몸무게가 한 20kg 많은 뭐 속된 말로 그때 당시 표현을 하자면 이 돼지 새끼가 나를 감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또 막상 앞에 서면은 무서운 거죠. 이거 또 어떡하지. 근데 저는 이 사람을 한번 정당하게 이겨보자 해서 맨날 훈련하고 기술 연습하고 그리고 집에 가 자기 전에는 이 사람이 이게 약했다, 이게 강했다 분석하고 보완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점들을 보완하면 내가 이 사람이 이길 수 있겠구나. 거의 그렇게 매일매일 보냈던 것 같아요. 매일 생각하고 훈련하고 다음날 도전하고. 근데 뭐 한 판도 못 이겼죠. 근데 그게 한 달 정도 지속이 됐어요.
항상 그 과정에서 저는 뭐 기절도 한 10번도 넘게 했고요. 뭐 어디 다치기도 하고 정말 힘들었죠. 근데 그렇게 한 달을 보내고 나니까 어느 날 이 형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너는 진짜 지독하다. 너는 왜 포기를 안 하냐. 너는 내가 진짜 사과할게. 그만하자.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딱 듣자마자 얘 봐라. 내가 이제 좀 먹히나 싶으니까 더 우쭐해가지고 더 열심히 하고 더 막 잘못된 점을 고치려고 하고, 그래서 끝도 없이 도전을 했어요. 근데 이게 웬걸 10판 하면 한 판도 못 이겼던 거를 10판 했는데 어느 날 한 판을 이겨요. 근데 그게 다음 주가 되니까 10판 하는 거 2판을 이겨요. 또 3판. 뭐 아쉽게도 4판까지 못 이기겠더라고요. 승률은 30%에 그쳤습니다. 근데 거기서 딱 깨달았죠. 아, 내가 정말 사실 20kg면은 가벼워 보이지만 그 유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20kg 차이는 정말 넘을 수 없는 벽이거든요. 괜히 막 격투기 선수들이 그 체중 감량한다고 그렇게 고생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힘들었는데 내가 이제 승률 0%에 30%를 만들었다. 저 돼지를 상대로. 정말 뿌듯한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 살아오는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 됐던 것 같아요. 내가 하면은 안 될까? 하고 의심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부딪혀보자. 될 때까지 하자. 단 전제 조건은 있습니다. 그냥 무작정 부딪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이겨내기 위해서 어떠한 훈련을 해야 되고 어떠한 생각을 해야 되는지 항상 생각을 하면서 발전시키면서 고치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원하던 바를 뭐 완벽하게 100% 이뤄낼 수는 없었지만 뭐 제가 포기했던 순간 그 이상으로는 항상 이뤄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 주제를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저희가 경찰안보학과잖아요. 근데 새로 들어오는 20살짜리 1학년 학생들을 만나요. 그럼 선배로서 이렇게 가서 너는 뭐 꿈이 무엇이니 이렇게 물어볼 경우가 있는데, 그 친구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하는 말이 저는 구급 경찰이 되는 게 꿈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저는 그 꿈에 대해서 전혀 뭐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런 의식은 전혀 없어요. 근데 두 부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정말 나의 꿈이 경찰인 사람과 하나는 그냥 구급 공무원 그리고 경찰. 왜냐? 경찰은 많이 뽑잖아요, 최근에. 그랬고 일종의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경찰학과에 들어오면은 경찰 되기가 조금이라도 더 수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공무원이 되고 싶어서 경찰이라고 하는 사람을 봤어요. 근데 저는 생각을 한 거죠. 아니 20살의 그 젊은 나이에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다양하고 많은데 그것을 해보기도 전에 맹목적으로 그냥 나는 그냥 딱히 꿈도 없고 그냥 공무원 돼서 그냥 편하게 살래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는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고 싶진 않아요. 그냥 소시민적인 삶을 원한다.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저도 일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근데 그게 아무런 막 경험에 의한 혹은 뭐 도전에 의한 그런 것 과정들이 전혀 없이 그냥 나는 뭐 요즘 세상 살기 힘들다네. 그냥 돈 벌어야지. 뭘 벌까? 안정적인 거? 경찰, 구급 이렇게 딱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과연 이게 이 20살 학생들이 가질 만한 생각으로서 올바른가 하는 판단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이나 젊었을 때 더 많은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더 많은 도전을 해보고 더 지독하게 사랑도 해보고 정말 찌질하고 더럽게 헤어져도 보고 공부도 힘들게 해보고 말도 안 되는 힘든 일도 해보고 다 해보다 보면은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을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거예요. 너무 추측성 발언을 했네요. 근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다면은 제 생각에는 여러분은 어찌 보면은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좀 아직은 모르고 계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과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취업이 여러분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있을까요? 김민철 학생, 취업이 인생의 목표입니까? 그럼 취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쵸? 저도 그래요. 취업은 그냥 과정의 일부예요. 그냥 진짜 여러분이 펼쳐나가야 될 인생은 100세 시대 아니에요. 100세 시대에 20대, 30대 단지 경제적인 기반을 위해
준비하는 취업이 여러분 인생의 목표처럼 되어버려서는 안 돼요. 일단 물론 뭐 긴 계획에서의 일부 목표가 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내 인생의 전부처럼 내가 취업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던지겠어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정말 저는 약간 옳지 않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더 많은 도전을 하고 더 많은 성공을 하고 또 그와 반대로 더 많은 실패를 했으면 좋겠어요. 더 많이 무너졌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무너질 때 사람들은 더 가슴에 와닿게 내가 해야 될 것을 찾을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여러분들이 경험한 1년의 과정들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딘지 잘 알려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좌우명을 같이 한번 알려드리고 이 버스킹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 좌우명을 먼저 선창하면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저를 모르시는 분들은 안 하셔도 괜찮지만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안 하시면은 아마 이따 따로 뵙게 될 거예요. 자, 오른손을 들고 내가 하고자 하면 못할 것은 없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거든지 물론 불가능은 있겠죠. 뭐 내가 갑자기 내가 러시아 대통령 하고 싶어 안 되죠. 그런 거는 안 되지만 충분히 가능한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은 도전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으면은 뭐든지 노력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도전하시고 더 많이 경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제 버스킹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정주영 학생이요. 진짜 오늘 네 분밖에 안 모셨는데 깜짝 놀라요. 어떻게 이렇게 다 다르지? 엄청 특이하지 않습니까? 두 가지 놀라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첫 번째는 반갑다 친구야. 저도 28입니다. 아 그래요? 역시 근데 말씀하시는 거는 저보다 연배가 좀 더 있으신 것 같은 느낌이 받아요. 외모 보고 판단하시는 거든. 두 번째 놀라운 게 있었어요. 어떤 거죠? 한 가지 능력을 발견했습니다. 이 자리를 한순간에 강의실처럼 만들어버리는 이 집중도를 올리는 이것도 외모 때문에 편견이에요. 근데 아무튼 정말 독특한 스타일과 정말 인상 깊네요. 오늘 네 분밖에 안 모셨는데 정말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주영 학생의 좋은 스피치를 들었으니까 다시 한번 우리 정주영 학생에게 궁금한 점이 있거나 왠지 저기도 동원되신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질문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 분은 손을 좀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주영 학생에게 욕 빼고 어떤 말도 다 해도 돼요. 상품권이 있잖아요. 상품권이. 아 네. 잠깐만, 지금 몇만 원 적립됐어요. 한도선 2개 알겠죠? 자, 일단 질문해 주십시오. 유도는 왜 시작하게 되셨는지. 사실은 이것도 배경 설명해 드리자면 되게 긴데요. 저는 뭐 지금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좀 방황은 일찍 겪었어요. 초등학교 때 진짜 싸움박질만 하고 다녔거든요. 진짜 막 부모님 속 엄청 썩였어요. 특히 중학교 때는 뭐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중학교 초반에 흔히 말하는 깽값이라고 하죠. 그걸로 저는 부모님이 뭐 구체적인 액수를 말씀드리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2천만 원을 드리는 거 봤어요. 저희 집이 잘 살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힘든데 저를 위해서 그렇게 드린 거예요. 거기서 전 충격을 받았죠. 내가 진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근데 그렇게 안 살고 제가 공부만 하자니까 공부는 그때 당시는 제 길이 아니라 생각을 했어요. 그럼 나의 이 활동적인 거를 어디다 풀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저를 그렇게 혼내시던 선도부장 선생님이 용인대 유도학과 출신이었어요. 선생님 찾아갔죠. 선생님 저 유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다 소개해 주셔서 이렇게 유도 선수부에 들어가서 이렇게 훈련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저에게는 정말 큰 터닝 포인트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 막 망나니처럼 살다가 유도의 길로 빠졌고 그러면서 제가 좀 생각이나 행동부터 다 선해지는 계기가 됐어요. 겸손해진 거예요, 사실은. 제가 그 전까지는 막 내가 하면 다 되지 이런 식으로 막 무대뽀였는데 유도를 같이 훈련하면서 저보다 훨씬 센 사람들을 만나고 그냥 막 날아가고 맨날 다치고 그냥 박살 나니까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정말 겸손해야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유도를 빠져들게 되었고 선수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봐 이 흡입력 엄청난 재능이십니다. 야, 좋은 답변이 됐나요? 아우, 다행이네요. 자, 한 분만 더 질문이 있으시거나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 분을 모시겠습니다. 예, 끝에 분. 네, 경영학과 최현정입니다. 예. 네, 취업은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고 수단에 불과하다고 하셨는데 그럼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사람마다 개인별로 다를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되묻자면 저의 개인적인 목표를 물으시는 건가요? 저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도 굉장히 특이해요. 학교를 다시 왔거든요. 그리고 운동하던 사람이 공부를 해서 다시 왔어요. 근데 그랬을 때는 정말 큰 이유가 있었겠죠. 저는 사실 이건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군 생활이 굉장히 좀 독특했어요. 훈련소 때 천안함 사건이 터졌어요. 여러분들은 아마 경험해 보신 분도 있겠지만 그때 훈련소에 있으면 7주 정도, 그때 7주, 8주의 훈련을 받았는데 모든 연락수단이 타산되어 있잖아요. 그냥 저희가 들을 수 있는 거는 주말에 교회, 성당 가가지고 이런 일이 있다더라 듣는 게 전부인데 훈련소 때 그렇게 막 애국심이 없던 애국심도 생길 그런 시기에 천안함 사건이 터져? 근데 또 우리의 그 영웅이신 한주호 주니님이 돌아가셔? 와, 이거는 정말 안 되겠다. 내가 진짜 내 한번 불살라서라도 해야 됐다는 마음이 훈련소 때는 있었어요. 근데 그 전역할 때까지 조금은 남아있던 거죠. 약간 옅어지긴 했지만 그냥 좀 나라를 위해 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학교에 들어오게 됐고 제가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바도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근데 뭐 어디를 가고 싶은지는 사실 구체적이지만 말하기 좀 그렇고 특수한 국가 기관에서 일을 하고 싶어요. 뭐 예를 들어 국정원이나 대통령 경호실, 기무사 이런 쪽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저는 가장 명예롭다고 생각하는 거는 거기서 제가 퇴직할 때까지 딱 큰 사고 없이 마무리하고 저의 이름을 어디 가서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은 참 우리나라를 위해 수고했던 사람이다 라고 남고 싶은 게 꿈입니다. 네. 박수 주십시오. 네. 정명 학생 발표 정말 잘 들었습니다. 진짜 대단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버스커를 보내드리고 이제 프로그램을 마무리할 텐데요. 우리 발표 열심히 해주신 정주영 학생분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드리고 자, 이제 프로그램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잘 들어주신 분 감사드리고요. 경찰안보학과 응원해주셔서 고맙고 프로스핏 같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에 이거 좀 적어달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알았어. 자, 이제 자, 지금까지 남아 계신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냥 이제 상품을 다 뿌려야겠네요. 선생님, 알겠습니다. 뿌리진 않을게요. 자, 이제 1회 가천인 마이크 버스킹 순서가 다 끝이 났습니다. 자, 4명의 버스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잘 들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버스킹은 2회, 3회, 4회 계속 진행됩니다. 누구든지 하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나와서 내 이야기 하실 수 있으니까 이제 우리 학교에 이런 자리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언제 한번 기회가 된다면 꼭 나와서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꼭 가져봐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 아까 어떤 설문조사를 작성하시거나 스티커를 받으신 분들은 저기 데스크에 가셔서 오늘 공감왕을 우리가 뽑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가서 스티커를 하나 꼭 붙여주시고 설문조사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여유가 있으신 분은 이 소통나무에 오늘 버스킹이 어땠는지 코멘트를 전화번호와 함께 남겨주시면 뭐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그렇대요. 그러니까 이거 잊지 말고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흥미로운 이야기로 제1회 MIC 버스킹 대회를 이제 마치겠고요. 저희 2회 모임은 6월 8일에 있습니다. 6월 8일 목요일에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마이크를 잡고 그땐 제가 아니겠지만 다른 사람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 긴 시간 동안 하기 전에 자, 아까 엄청 관심을 많이 보여주시고 호응 많이 보여주신 분 가셨나요? 없나요? 알았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청중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